답답한 마음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대리위안으로 삼아볼까 머물러 있던 중 도저히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결혼 생활 동안 제 청춘을 다 바친 것도 모자라 제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제 아들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남편을 만났던 10년 전 33살이었던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어느 자리에 나가던 아버님 어머님들의 호시탐탐 며느리감으로 욕심을 내던 나름 결혼시장에서 촉망받는 신부감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며? 몇 학년? 저학년 고학년? 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맡고 있어요. 아이고, 한참 손 많이 간 애들이네. 그런 애들 가리키는 거면 나중에 결혼해서 애 하나는 훌륭하게 키우겠어. 다들 저의 직업을 들으면 저를 며느리감으로 눈여겨보시던 어르신들은 물론 선자리에 나오는 남자들까지 하나같이 눈빛이 바뀌면서 애 하나는 잘 키우겠다고 하며 아직 애도 한 번 낳아본 적 없는 저에게 말끝마다 육아를 돌림노래처럼 반복하는데 정말이지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런 논리면 경찰이랑 결혼하면 그 집에 절대 도둑이 안 드나요? 소방관이랑 결혼하면 대대손손 그 집은 불이 안 난다고 하던가요? 아무리 결혼의 목적 중 하나가 이세라고 하지만 하나같이 저를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자 반려자가 아닌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줄 관리자를 뽑는 것만 같아 매우 별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권사님인 저희 어머니는 제 결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20대 중후반이 되던 해를 기점으로 주마다 이어지던 선자리는 제 나이 숫자가 커지는 것과 반비례하여 눈에 띄게 횟수가 줄더니 어렵게 잡아온 맞선 자리마저도 상대에게 1시간도 채주지 않고 만나는 자리마다 30분 컷으로 잘라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를 보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결국 저희 엄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고 말았어요. 이 선생, 이리 앉아보시게. 엄마, 왜 또 그렇게 불러? 무슨 말 하려고? 자말 말고 앉아 이 기집애야. 남들은 알아서 잘만 만난다는데 너는 남자친구 하나도 없는 게 무슨 배짱이라고 맞선 자리만 나갔다 하면 인사만 하고 들어와. 아니, 내가 무슨 보모 면접 갔어? 죄다 연애도 하기 전에 애부터 잘 기르겠다. 뭘 더 듣고 있어? 엄마는 딸 그렇게 키웠어? 어?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우리 집 노천이 앉아봐가고.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시던 저희 어머니는 오랜 시간 다져온 신앙생활 속 인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저에게 마지막 맞선 자리를 선사하셨고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봉착한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눈 딱 감고 얼굴만 비추고 오자는 심산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인 5성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자 이목을 집중시키는 남자가 한 명 있더군요. 정갈한 수트 차림에 먼지 한 털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광이 나는 구두하며 갖춰 입은 옷만큼이나 인상도 너무 매섭지도 그렇다고 사람이 만만해 보이지도 않게 그 어렵다는 적당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지닌 탓에 저뿐만 아니라 라운지에 들어서는 여자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주변을 두리번거리듯 힐끔거리는 눈빛들이 여기저기 속속들이 엿보였어요. 저와 8살의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 또래들보다 더 말끔하게 관리된 모습하며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적재적소에 위트를 가미하며 대화를 이끄는 모습까지 제가 멋대로 상상하고 정이 내린 게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한나 씨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천반지축인 아이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게요. 학생들도 학생들인데 부모님 상대하는 것도 녹록지 않죠. 그럴수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혹시 좋아하는 취미 있으세요?
저는 요새 테니스 배우는데 공 칠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한나 씨도 운동하세요? 저도 요즘 테니스 배우는데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치진 못해요.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시작하려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이 운동하면 좋겠네요. 원래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것만큼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는 저희 직업에는 그다지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했고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갔고 그 질문들은 대부분 식상했지만 그만큼 저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 저녁이 지났어야 헤어지게 됐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나며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인사드리러 오게 되었는데 그래, 우리 딸보다 나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일하느라 때를 놓친 건가? 네, 원래 부모님이 함께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자리를 제가 채우다 보니 결혼할 시기를 놓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나 씨만큼 좋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유, 젊은 나이에 고생했겠네. 아버님, 말씀 편히 하세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아, 그럼 그렇게 할까? 이렇게 큰아들이 생기니 좋네 그려. 저희 집은 저와 여동생뿐이라 살갑게 아들처럼 대해달라는 말에 친정아버지는 곤두서 있던 경계태세를 무장해제하며 그가 들고 온 양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금세 남자들 사이에 연대가 생긴 듯 끈끈해 보였어요. 무사히 저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고 저도 시어머니 될 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그의 집을 찾았어요. 상품을 포장하는 비닐 회사를 비롯해 대여섯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예비신에게 안주인이자 저의 예비시어머님은 남편이 죽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키워온 여장부답게 포스가 남달랐어요. 말이 많진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느껴졌죠. 그래, 상견례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부모님께 여쭤보고 말해줘요. 예물이나 예단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혼수도 웬만한 건 신혼집에 다 구비되어 있으니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환경이 바뀌는 만큼 잠은 설칠 수 있으니까 침대 정도만 맞는 걸로 드리면 될 거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8살이나 많은 만큼 그 시간 동안 읽어둔 것들이니 부담 갖지 말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둘이 따로 2세 계획은 있나요? 시어머님의 2세 질문에 역시 옳게 왔구나 싶었어요. 예비 남편도 나이도 나이지만 저도 이제 곧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는 노산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없습니다. 그렇구만. 집안일하면서 내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버젓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둘이 따로 계획한 거 아니면 신혼생활 즐길 만큼 즐기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으면 되죠. 요즘 젊은이들 뭐 애 낳으려고 결혼하나? 그것도 다 옛말이지. 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시어머님은 여장부 같은 카리스마는 물론 쿨함까지 겸비한 멋진 언니 재질이셨어요. 예비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까지 제가 그리던 이상향 그 이상이었죠. 연륜의 노련함과 자본의 바탕이 된 마음의 여유 덕분인지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그 흔한 말싸움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착착 척척 진행된 덕분에 무사히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로드 위를 걸어 남편의 손을 맞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 전에는 애의 이응자만 나와도 보모 취급을 하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는데 되려 아이 임신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자연스레 임신을 하게 되더군요. 갑작스레 찾아온 선물에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찾아와 주어 되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남편에게 알리고 싶어 어찌나 입이 간질간질하던지 병원을 나오자마자 곧장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요.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어요. 여보, 제가 한 말 들었어요? 아니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축하해요.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니 정반대였어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어쩔 줄 몰라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되려 덤덤했고 아니 무색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놀랐다고 하기에는 침착했고 차분한 편에 가까웠어요. 무언가 찜찜했죠. 찝찝함을 안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던 중 뜻밖의 모습으로 귀가한 남편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글쎄 양손 가득 꽃에 과일에 소고기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로 안아들고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낮에 전화를 받고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놀랐다며 그래서 기쁘고 경이로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어찌나 싹싹 빌던지 애초롭기까지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풀리고 배기는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놀랐다고 생각하며 작은 해프닝에 힘 빠지지 말자.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자 하고 넘기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노산인 만큼 안정기를 지나고서야 양가 어르신들께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됐어요. 야, 네 아빠 운다. 애는 네가 가졌는데 왜 네 아빠가 운다니? 야, 애 태어나면 네 아빠 대성통곡하겠다. 엄마, 우리 집에 첫 손자인데 엄마는 별 감흥이 없어? 고생했어 우리 딸. 아휴 주책이다. 네 아빠 때문에 나도 눈물이 나네. 너 닮은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 낳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근심 걱정 않고 살면 뱃속의 아이한테 다 전해줘. 알았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 우리 딸 사랑해.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며 펄쩍 뛰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달리 시어머님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가 들어서 2세 계획도 안 했다며 실수로 생긴 거니? 아이가 생긴 게 실수냐고 묻는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 또한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 없었어요. 실수라뇨. 어머님 집안의 첫 손주인데 안 기쁘세요? 너 지금 시애미 채근하는 거니? 아니면 면박을 주는 거니? 학교 선생까지 했다는 애가 어쩜 이렇게 계획성도 없고 덜컥 애부터 가져. 지금 가졌으면 내년에 태어날 텐데 하필 정신없을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이구만. 시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마치 때를 잘못 맞춰 임신한 사람 마냥 냉랭하게 저를 대하셨고요. 이미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오늘 전화로 임신 소식 알려들었는데 글쎄 실수로 애가 생긴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거 있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큰일이 어딨다고? 왜 하필 내년에 태어나냐고 하시는데 당신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 요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로서 책임감이 느껴져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아무리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렇지 남편의 설명에도 이미 돌아선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그러자 시어머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어쩜 애가 이렇게 늠름하니? 벌써부터 기골이 장대한 게 대성하겠어. 얼른 커서 이 할미도와 할미 사업들 다 가져가렴.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은 이제 너뿐이구나.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시어머니 태도에 무척이나 의아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정말 손자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예뻐하셨어요. 손자에게 이것저것 물려줄 생각으로 좋은 것만 먹이고 귀한 것만 해주려고 하시는 게 옆에서도 빤히 보이더군요. 애가 태어나고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안의 유일무이한 외동아들 대접을 톡톡히 받으니 엄마로서 한시름 놓았다 생각했지만 아내로서는 위태로운 지점에 있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살가운 분은 아니었어요. 공과사는 분명했고 문제는 심플하게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한 분이었죠. 반면 남편은 시어머니에 비하면 우유부단하고 사업을 하기엔 많이 여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거래처 사장님들의 허들이 높은 시어머니 대신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의 찾기 일쑤였고 그럴 때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시어머니 몰래 여차저차 사정을 봐주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은 오랜 시간 자신의 곁에서 사업을 꾸려가던 남편의 노고를 인정해 믿고 관리하던 6개 사업체 중 몸집이 가장 큰 비닐 포장 상자를 만드는 사업의 대표를 남편에게 물려주었지만 남편이 운영하고부터 점점 매출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가격 경쟁에 밀려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자신이 그간 일거던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망가뜨릴 수 있냐며 역시 널 믿는 게 아니었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럼에도 전망이 나쁘지 않은 이 사업체만큼은 살려야 한다며 가지고 있던 6개 사업체 중 4개 사업체를 정리해서 비닐 포장 상자를 만드는 공장의 부도를 막아내셨죠. 그 뒤로 급격히 가세가 기울게 된 시댁은 날이 갈수록 날카롭고 예민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님 부름에 달려가 보니 저에게도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니? 아니, 연봉 5천은 되나? 아직 연차가 그렇게 많이 쌓인 건 아니라서 그 정도는 안 돼요. 아니, 그것도 못 벌어? 아무리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면 뭐하니? 고작해야 쥐꼬리만큼도 못 버는데 사서 고생하지 말고 이참에 학교 그만두고 애비 옆에서 공장 일이나 좀 돕거라. 각자 도생해서 뭐하니? 어차피 가족으로 하나 된 거 서로 똘똘 뭉쳐서 다시 집안을 일으켜야지. 그래야 자식한테도 물려주지. 어머님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공장 일은 제가 하나도 몰라서 오히려 피해만 끼칠 것 같아요. 나라고 처음부터 알았겠어? 돌아가신 네 시아비 옆에서 어떻게든 집안 살려보겠다고 붙들고 앉아서 다쳐가면서 눈물로 배워서 이룬 거지.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사업이 언제 다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집안에 누구 하나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죠. 그래야 애를 키우죠. 너 언제부터 네 돈으로 살림을 돌봤다고 그래? 여태 우리 집 땀을 열군 돈으로 살림해 놓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와서 그깟 선생도 공무원이라고 안정적인 수입이네 뭐네 그러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8살 많은 남자 돈 보고 결혼해서 돈 떨어지니 무시하겠다는 네 심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래봬도 내가 여자 혼자 몸으로 몇십 년 사업하면서 눈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다 보여. 뻔한 말로 위하는 척하지 마라. 어머님, 정말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됐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으니까
당장 그 잘난 너희 집으로 가거라. 꼴도 보기 싫어. 남편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시댁이 망한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저 모두가 합심하여 서로 돕고 아끼면서 산다면 저도 돈을 벌겠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몸을 바쳐 키워온 사업이 아들의 무능함 때문에 휘청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답답하고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님의 그 날카롭고 감정이 서린 우울화를